네, 반갑습니다. 피키코리아 김종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피키코리아가 이제 한국에 3년 정식 지사를 출범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는 공유 불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고 머리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키코리아 회사 소개와 프로세싱 관련된 3D 로봇 비전을 디테일하게는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현하는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킷은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2010년에 인터모델릭스라는 회사가 창업을 했고요. 그 회사가 하던 일들은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사가 우주에 보내고 싶은 로봇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제어 회사에서 시작해서 그 외에 ABB나 보시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 테슬라가 요즘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부분의 로봇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저 회사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저희는 2016년에 스핀오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나사나 몇몇 회사 ABB와는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로봇에 관련된 곳에 많이 IP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3, 14년 정도 전에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산업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4가 막 붐이 되고 그때부터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 시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 눈을 달아주고 지능을 좀 부여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피킷의 카메라는 저희의 제품도 있고 OEM 프로덕트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 솔루션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카메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모태가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비전 솔루션에 집중하고 검증된 좋은 프로덕트를 사용하자.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매 분기 거의 모든 프로덕트 메이커의 테스트 리포트를 저희가 받고 있고 수많은 매니팩처러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서 어떤 플랫폼에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모토로 생각하는 건 3D 비전이든 2D 비전이든 비전 솔루션이 너무 어렵거든요. 로봇 자동화도 수행하고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3D 비전까지 도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100% 빈피킹 같은 경우는 UI로 고객들이나 보전 엔지니어들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의 코드를 배우지 않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한국에도 개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하고 개발자가 있는 이유가 한국의 제조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그러한 커스터마이즈 솔루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봇 비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이 가진 로봇 3D 비전들이 있습니다. 3D 카메라라고 하죠. 보통은 센서라고도 하기도 하시고요. 레이저 타입도 있고 스테레오 타입도 있고 보통 3D 비전 하면 고객분들 대부분 스테레오 비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머신 비전 회사들이 대부분 스테레오 비전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외에 TOF 센서라든지 스트럭처 라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자나 제조사나 비전 엔지니어가 아니면 잘 모르세요.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센서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러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부분 저러한 제품들을 선택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카메라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카메라가 하는 거고 어느 부분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는 건가라고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리고 매니팩처러에서 SDK를 제공하는 수준은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포인터를 뭐 몇만 개, 몇천만 개, 레졸루션에 따라 다르겠죠. 그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넘겨주면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필터링하고 라벨링하고 다운샘플링하고 세분화해서 세그먼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이게 빈피킹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빈피킹만 연구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감지해서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뭐냐면 로봇에 정확하게 눈이 되는 거니까 로봇의 좌표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UI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봇하고 예를 들어 머신비전을 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신호를 받는 로봇하고 좌표를 받는 로봇의 차이는 크거든요. 좌표를 받으면 내가 정확한 위치로 로봇이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OK야 NG가 아니라 여기에 제품이 있어, 여기에 제품이 있어, 이 영역에 가서 이 좌표에 가서 제품을 집어줘, 찍어줘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로봇하고 로봇 포즈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상대물하고 카메라하고 툴 플랜저하고 베이스 좌표계를 일체화시켜주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비전 없이 위치를 잃어버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캘리브레이션하고 하는 일들인데 사실은 방식은 똑같은데 처음부터 이걸 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UI를 통해서 어떤 로봇이든 간에 한 10분에서 20분만 버튼만 눌러놓으면 캘리브레이션은 다 됩니다. 피깃이 제공하는 건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플랫폼 형태를 지향하긴 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여러분에게 UI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 피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화 산업에서 필요한 이러한 여러 중간 레벨의 피처들, 모듈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걸 라이센스를 통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솔루션에 맞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주문 제작하거나 또는 외부의 제품. 왜냐면 하드웨어는 상당히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좋은 하드웨어를 저희가 검증을 잘해서 쓰는 게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시스템 회사들은 좋은 제품을 퀄리파이케이션해서 여러분에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로 드리고요. 오토메이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제 빈피킹을 저희가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만들고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피킹은 결국엔 기존의 로봇이 정형화되어 있고 위치가 정확하게 와 있는 로봇이 제품들을 집어갈 수 있는데, 빈피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이렇게 랜덤하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작업자들이 올려서 다시 장비에 넣는, 요즘에 인라인 설비 대부분 다 돼 있어서 투입구하고 아웃풋 말고는 대부분 사람의 투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빈피킹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OB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는데, 카메라가 가진 FOB는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심 영역, 그러니까 프로세싱할 수 있는 영역과 정해져 있는 FOB,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게 SD급이냐 HD급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냐면 자동차 한 대를 통째로 찍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FOB가 커버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환경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 가이던스 엔진 중에 바디 디텍션이라는 엔진을 만들어서 차체 바디 한쪽 면을 찍고 카메라 또 1번, 2번이 찍어서 이 두 개의 좌표를 합성해서 각도값까지 제어해서 로봇에게 정확한 위치를 주면 로봇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여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FOB를 늘린다라는 거는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카메라의 광학기기의 렌즈 사이즈나 그건 사실 하드웨어적인 영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졸루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고객들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좌표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기구학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좌표를 여러 개를 찍어서 합성해서 하나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바디 디텍션 모델, 멀티뷰 디텍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결국에 차체 찾았으면 아니면 제품을 찾았으면 조립을 또 해야 되겠죠. 로봇이 가서 조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첫 번째 내용은
팔레트나 빈에서 제품을 꺼내서 상대물을 찾아서, 그렇죠? 상대물을 찾고 다시 내 거에 들고 있는 녀석을 조립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지된 두 개의 물체를 두 개를 동시에 한 면에서 찍고 또는 따로따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멀티뷰, 그러니까 같이 한 번에 찍어서 디텍션을 합성하는 것도 있고요. 로봇 1번 로봇과 2번 로봇을 별도로 찍지만 두 개를 좌표를 하나로 만들어서 또 같은 로봇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일부 활용하긴 하는데 저희가 AI 로봇 비전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작업을 하니까. 사실 러닝이나 학습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조업은 대부분. 이제 인스펙션이나 이 머신 비전 쪽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발표하신 것처럼 여러 개 검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재작업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자동화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팔레타이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레트가 오면 비닐 포장을 다 끊고 박스를 꺼내거나 포대를 꺼내거나 할 때 다 못 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인에 따라서 자동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 딥러닝을 좀 활용해서 기울림이나 비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요. 요거는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몇 개를 언제까지 집어갈지 사이클 타임을 같이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포대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풀필먼트 센터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과제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터넌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점이 되게 어려운데 3D 비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코딩 엔지니어 들어와서 불러서 엔지니어 며칠 동안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거든요. 저희가 자동차나 전자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OLT를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고 저희가 긴급하게 들어가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 이미 수백 대를 공급했지만 현재 저희가 긴급하게 들어가서 라인이 스톱되거나 그런 대응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전 엔지니어분들이 이 정도 배우고 나서 테스트 해보시고 다시 찍어보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로봇 캘리브레이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그 자리에 달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캘리브레이션들은 10분 이내면 바로 캘리브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누가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제품을 확보해서 그걸 설치하고 테스트 런을 해야 되는 과정을 현저하게 저희는 줄였고요. 그 부분이 저희의 어떤 업무로드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백업 기능이나 데이터를 올려주거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생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디지털레이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베네핏 내용인데 결국에 외부 조명 장치 필요가 없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이나 다운타임 최소화되는 게 사실 매니팩처링에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원격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서 해외 공장도 저희가 시차만 맞춰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빈피킹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018년 정도 될 겁니다. 전 세계의 로봇 시장에 조사를 했을 때 자동화 시장에서 38% 정도는 아직도 공장에서 이렇게 수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라인 장비들은 대부분 프로세스 단계라서 괜찮은데 이렇게 제품을 투입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한 제품은 또 괜찮을 수 있는데요. 피더 1개, 2개 만들어서. 근데 다품종 소량생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빈만 바꾸면 이제 제품을 집어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A라인에서 베어링 종류의 5가지 종류 라인을 동시에 투입하고 있는 공정들을 구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기계적으로 정렬하기 어렵고 크기가 큰 거, 이제 자동차 조립이나 냉장고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전자산업이 되게 발전돼 있지만 IT가 전자산업의 제조 라인은 그렇게 자동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정말 라인을 많이 깔기가 쉽지 않고요. 이 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생산량이 확 줄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산업용 로봇도 들어가고 협동 로봇도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 솔루션이 결국엔 스스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사례는 이런 베어링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죠. 뭐 기계부품 회사도 많고 뭐 작동면 모터에 들어가는 건 다 있는데 이렇게 비정렬되어 있는 제품들을 제품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넣고요. 여기 카메라가 딱 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어링의 형태는 정렬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 이런 종류가 사이즈만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요 그리퍼도 보시면 저희가 그리퍼를 설계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파트너가 하고 있지만 그리퍼를 보시면 하나는 공합이고 하나는 기계식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표면을 잡을 때는 흡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안에 있는 제품들을 끄집어내고 그 홀을 잡을 때는 기계식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번 찍을 때마다 얘가 바꿔서 줍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이 제품은 이 프로그래밍을 해줘. 이 좌표를 주고 이 그리퍼를 써줘 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미 스트럭처는 뭐 일반적인 거라서 이렇게 실제로 근데 공장은 이렇게도 많이 들어오죠. 간지 형태로 해서 제품을 이렇게 해놓은데 들어올 때마다 위치는 다 다르겠죠. 정확한 위치에 오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눈이 없으면 집어가지 못합니다. 기존에 이거 다 대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집어가서 정렬해주고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간지도 빼는 작업도 로봇이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이거 넣고 있으면 하고 싶을까요? 질문 드리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 대부분 회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잡들을 빼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요즘에는. 이 부분을 자동화의 어떤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해방시키자라는 목적에서 보면 저희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현대자동차에서 2020년, 21년 테스트를 하면서 빔피킹 기술을 같이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현장에 인테그레이션하는 OLT 과정의 이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현대자동차에서 홍보 영상, 신기술 도입 영상으로 이 영상과 샌딩 기술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링크는 배포 자료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놓을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해줘요. 그 사이클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은 1분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섹터가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큰 로봇 자동차는 보통 사이클 타임이 6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빔피킹 부품 업체들에 가면 15초, 개당 15초, 12초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요. 나가서 빔피킹 기술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빔피킹 기술 감사하게도 이렇게 홍보 영상이 있고요. 요건 해외 영상인데 요 앰플이 코로나 키트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뭐 유럽의 뭐 회사 겁니다. 근데 거기도 물량 대응을 급하게 하느라고 이러한 그 조립 과정을 자동화하는 게 급했거든요. 그래서 양팔 로봇을 통해서 저희 3D 비전이 상위에서 계속 찍어주면 계속 수차례 뭐 쉬지 않고 조립 과정을 통했고요.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는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국내 사례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뜻깊은 거는 저게 이제 투명 용기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명 용기는 원래 사실 안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하드웨어 비전의 특성이라서 그건 소프트웨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색 부분하고 검은색 부분을 저희들이 디텍션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전체의 좌표계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내 사례인데요. 요게 여러분 지게차 돌아다니는 거 보시면 뒤쪽에 무거운 거 있죠. 카운터웨이트라고 앞에 걸 많이 들기 위해서 뒤에 걸 무겁게 해놓습니다. 그게 2톤에서 40톤까지 되거든요. 2톤만 해도 일단 자동화 설계를 하거나 라인을 구축하거나 하는데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컨베이어 큰 거에 올려놓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 저걸 사람이 다 샌딩을 했어요, 손으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결과물이 어떨까요?
결과물은 굉장히 사람에 따라 편차도 크고 결과물 자체가 뭐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항상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5D 카메라로 시도를 하다가 좌표계를 뽑아내거나 모델 대응이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5개 모델만 진행하고 지금은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엔지니어 분들께서 모델 추가하시고요. 그대로 티칭되어 있는 부분들 개선하셔서 지금은 한 30개 모델 정도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오면 차체하고 무빙보드, 그러니까 후드하고 이 도어들이 조입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덜거리진 않습니다. 근데 고정이 딱 정위치에 올 수 있는 환경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 회사들도 바디 정도만 샌딩 자동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피키코리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력을 했고, 그다음에 OLP 회사, 샌딩 툴 회사 모두가 협력을 해서 이 솔루션을 만들었고, 지금은 생산 라인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 프로세스에서는 차체와 무빙 파트를 찾고, 또 2 프로세스 이동해서 또 다시 차체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 인스펙션 검사 비전이 전체를 다 스캐닝합니다. 그러면 차마다 다르겠죠. 이 생기는 문제점, 그러니까 분량이. 그럼 그 분량을 찾은 데이터를 3D 좌표계로 만들어서 상위에 올려놓고요. 그걸 OLP나 이 생긴 패스 플래닝 자동 생성 프로그램 쪽에 올려놓고, 바디가 그럼 움직이면 그 데이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시 바디를 찾아줘서 바디를 찾고 2번 찍고 3번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자동차의 좌표를 만들어주면 다시 그 2D 데이터를 입힐 수 있죠. 그러면 그 2D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로봇을 패스 플래닝 해줍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가서 샌딩을 해주고, 손가락만한 사이즈의 샌더로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손바닥만 하는 걸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포인트만 해결하고 마지막에 최종 검수만 사람이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 디지털 트윈 얘기하면 사실 이 부분이 답니다. 그러니까 DMWorks나 이런 OLP와 3D 비전과 그 다음에 2D 데이터, 3D 데이터, 검사 데이터, 결과물들을 다 합성해서 2D와 3D를 저희가 합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좌표계가 다 만들어지고 로봇은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전체 차체를 했지만 한짝 도장면,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뭐 항공기 부품이나 그런 조선업계나 중공업계하고도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것도 LG전자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1년에 준비해서 2년에 선정이 됐는데, 등대 공장이라고 표준이 되는 공장을 매년 선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한 그 사례를 간단히 보시면, 사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2022년 가전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등대 공장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가전 생산의 핵심 기지 LG 스마트파크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던 기존 제조업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생산에서의 복잡도는 훨씬 높아졌고요. 공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나하나 제품에 각기 다른 스펙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현재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생산할 수 없을까? 그리고 제품 생산의 핵심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냉장고에 가장 핵심되는 공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발포, 성형, 판금, 용접인데 이 4대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 자동화를 구현했을 뿐 아니라 3D 비전 등을 통해서 14개 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그 기술도 구현했고, 로봇가 도어를 미리 준비된 걸 잡아서 냉장고에 조립할 때 그 0.5mm의 공차 안에서 도어의 힌지에 삽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을 짜고 트러블이 없는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로 생산 속도를 지연시켰던 공정이나 손이 많이 가는 볼트 체결,
포장까지 생산 자동화하면서 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 양문형 냉장고의 문짝 하나의 무게가 한 20kg에서 정수기 달린 건 한 24kg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조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 자동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되게 특이한 건 가전공장에서 이 냉장고는 저희 배달되는 스티로폼 있잖아요. 배달되면 밑에 스티로폼 있죠. 그 상태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상태로 컨베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정이 될 수가 없어서 그 위치에 오면 한번 위쪽에서 잡아주고 저희가 위아래로 찍고 합성해서 힌지를 찾아서 올려줍니다. 그리스가 약간 발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서 힌지에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줍니다. 이거는 시도할 때는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40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의 엔지니어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엔지니어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모델 체인지하고 계세요. 필요하면 저희 파트너에서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냉장고 문이나 이런 데 보면 검은색의 흰색 황동 볼트 나사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볼트 조여주고 하는 부분들도 테스트해서 완결을 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를 해 나가면서 모델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은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니까, 근데 해외 공장은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엔 20kg짜리를 하루에 몇 개나 할 수 있냐, 작업자 환경 문제도 있지만 창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힘든 작업들은 결국엔 산업재해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작업자들은 대부분 근골격계에 대한 부상을 요구할 거고, 한 10년, 20년 이러시면은 그거는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회사 홍보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 핀 피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로봇에게 주면 로봇이 잡는 거죠. 정렬기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UI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한번 설치할 때도 한 제품 등록하는데 5분,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와서 이틀씩 밤을 새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좌표를 찍어주면 여기 정렬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텍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러닝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샌딩도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선,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조선업계, 그다음에 중공업업계, 그다음에 중공업의 건설 쪽에는 엔지니어링 업계 회사들과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펀딩 프로젝트고,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로봇 자동화와 완전한 자동화 솔루션이거든요. 거긴 작업자도 부족하고, 그다음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개발자와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